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이대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혈모세포 이식, 그 중에서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즉 동종골수 이식에 실제 입원 이후에 어떤 식으로 골수 이식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전 시간에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은 어떤 분이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기증자를 어떻게 찾는지, 실제 이식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떠한 과정들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골수 이식 그 자체의 기간, 즉 입원에서 진행되는 그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수 이식이 결정돼서 이제 날짜를 정해서 입원을 하시게 되면은 대부분은 골수 검사를 다시 해서 병의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물론 이걸 안 하는 병원, 안 하는 의사 선생님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골수 검사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만약 환자분의 병이 급성백혈병이라면은 실제 이식을 기다리고 계시는 기간 동안에 병의 상태가 진행을 해서 관해가 왔다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는 사실은 백혈병이 관해가 온 다음에 이식을 하는 게 물론 최선이겠지만, 이미 이식이 결정된 상태에서 이식을 다시 취소를 하고 다시 항암화학요법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골수 이식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선택을 하는데,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골수 이식을 이미 결정을 해서 모든 준비를 다 마친 상황에서 이거를 취소하고 되돌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도 있고요. 물론 관해 상태에서 골수 이식을 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급성백혈병이 만약 그 사이에 재발을 해서 재발의 징후가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건 초기 상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골수 이식을 진행을 했을 때 관해 상태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다시 관해를 얻고 완치될 확률도 적지 않습니다. 또 이 상태에서 골수 이식을 우리가 진행을 하지 않고 다시 항암 치료를 해서 2차 관해를 얻는다, 이럴 확률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만약에 2차 관해를 얻겠다고 골수 이식을 포기를 하고 항암 치료를 다시 진행하는 과정에서 2차 관해를 얻지도 못하고 환자분의 상태만 나빠지면서 결국 골수 이식을 할 기회 자체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골수 검사에서 만약에 재발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골수 이식을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이럴 경우에 골수 이식은 보험급여가 되기는 합니다. 이미 보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재발이 왔기 때문에 이 골수 이식이 보험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병에 따라서 또 교수님의 원칙에 따라서 골수 검사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추천자를 시행하면서 급성백혈병의 경우에는 척수강내 항암화학요법을 같이 병용하기도 합니다. 이 급성백혈병이 만약에 뇌나 척수액 쪽에 침범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항암제가 이 신경계통에 잘 들어가지도 않지만, 또 골수 이식을 한 이후에 이런 조혈모세포나 전처치료법이 뇌척수액 쪽이나 뇌 쪽으로 잘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신경계통의 재발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의 상태도 확인할 겸 신경계통의 재발도 막을 겸 해서 대개 요추천자나 척수강내 항암요법을 같이 하는 골수 이식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전처치료법에 들어갑니다. 전처치료법은 쉽게 얘기하면 이 자체가 항암 치료입니다. 물론 전처치료법에서 항암 치료에다가 방사선 치료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전처치료법의 종류에는 이렇게 항암 치료만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방사선 치료까지 같이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으냐, 어떤 것이 더 우수하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긴 어렵고 담당 의사 선생님이 병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항암 치료만으로 진행될 때도 일정한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약은 이제 이식하기 7일 전부터 6일 전까지 이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4일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약은 이식하기 4일 전부터 2일 전까지 3일 동안 또는 4일 동안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스케줄에 따라서 약제들이 순서대로 들어가게 되고, 이러한 항암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항암제 자체가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액 치료나 또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한 약제들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전처치료법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조혈모 세포를 주입하는 날이 옵니다. 보통 저희가 이것을 전통적으로 데이 제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처치료법이 시작하는 날을 역산을 해서 데이 -7, 데이 -6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조혈모 세포가 주입되는 날을 데이 제로, 그 다음 날부터 데이 1, 데이 2 이런 식으로 날짜를 계산을 합니다. 이 조혈모 세포가 주입되는 날은 대개는 골수이식, 골수기증을 하는 분의 날짜에 맞춰서 정하기도 하고, 가족 간 또는 형제 간 골수이식을 할 때는 가장 좋은 날짜를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정해서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데이 제로가 정해지고 입원 날짜가 정해지고 거기에 맞춰서 전처치 일정이 정해지게 됩니다. 조혈모 세포가 주입되는 과정을 보면은 일종의 수혈을 받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뽑는 과정은 헌혈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헌혈과 비슷한 과정으로 기증자의 몸에서 뽑아온 조혈모 세포를 이제 환자분의 몸에, 보통은 히크만 관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 히크만 카테타를 통해서 주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주입된 세포가 이제 몸 안으로 들어가서 골수를 찾아서 들어가는 아주 재밌는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골수이식이다 또는 조혈모 세포 이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식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마치 수술처럼 이해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수술이 아니고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난 이후에 조혈모 세포를 수혈받듯이 주입을 하면은 이 세포가 제자리를 찾아서 골수에 들어가서 앉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술보다는 일종의 항암 치료에 더 가깝다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수 세포가 골수를 찾아서, 조혈모 세포가 골수를 찾아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호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골수이식의 아주 재미있는 컨셉 중에 하나죠. 자, 그런 다음 이 들어간 조혈모 세포가 제자리를 찾아서 거기에서 충분히 자리를 잡아서 증식을 할 때까지 여러 가지 보조적인 약제들이 들어갑니다. 그 보조적인 약제 중에서 제일 중요한 약제가 이 면역 억제제입니다. 면역 억제제는 주신분의 면역과 받는 환자의 면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게 세포가 들어갔을 때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제자리를 못 잡고 죽어버리는, 사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통 이식 직전 투여를 해서 이식 이후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투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역 억제제는, 조혈모 세포 이식의 면역 억제제는 일반적인 장기 이식, 간, 신장 이식과는 달리 평생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골수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은 이후부터는 골수에서부터 다시 면역세포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환자분의 면역체계가 주신분의 면역체계로 바뀌게 되면서 이러한 조혈모 세포에 대한 거부 반응이 그 다음부터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면역 억제제를 먹거나 주사를 맞지 않아도 되는 이식이 조혈모 세포 이식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백혈병의 항암 치료와 비슷하게 결국 이 전처치료법에 의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골수 안에 있는 그런 조혈모 세포들도 전부 다 사멸되고 일부는 또 억제돼서 죽기 때문에 조혈모 세포로부터 정상적인 혈액을 만드는 과정이 잘 안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수혈을 계속해서 적혈구, 혈소판을 보충을 해야 되고, 또 백혈구에 대해서는 조혈 촉진제를 사용을 해서 백혈구가 올라오는 것을 돕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이제 열이 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백혈구가 떨어진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감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감염에 의한 열을 저희가 미리 발견을 해서 이러한 감염을 조절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투여하는데, 항생제에는 이제 감염을 예방할 목적으로 쓰는 것들도 있고요. 감염이 의심이 될 때 경험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 또 실제로 감염이 생겼을 때 치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항생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항생제는 종류별로 다 다르고 또 항생제에 쓰는 목적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담당 의사 선생님의 결정에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어떤 조혈모 세포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 조혈모 세포가 자리를 잡고 백혈구, 혈소판, 적혈구를 만들 때까지의 시간이 조금씩 다른데, 일반적으로 말초 조혈모를 사용을 했을 때는 보통 골수 이식 이후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은 정상적으로 백혈구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올라오는 순서는 되게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있지만 백혈구가 올라가고 그 다음 혈소판이 올라가고 적혈구가 올라가는 순서대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백혈구가 호중구 500개 또는 1000개 이상 올라가고, 혈소판이 수혈을 하지 않고서도 보통 3만에서 5만 정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퇴원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퇴원할 때는 여러 가지 이식 이후에 대한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으시고, 특히 히크만 관은 대개는 가지고 계시다가 골수 이식이 완전히 이제 끝나고 퇴원하셔서 보통 모든 혈소판, 백혈구 이런 것들이 정상화가 되고 더 이상 수혈이나 링겔로 투여를 해야 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상황까지 되면은 이제 통원을 하시면서 히크만 관을 뽑게 됩니다. 이식 이후에는 주로 하는 관리가 여러 가지 감염에 대한 관리가 있겠고, 또 제대로 생착이 됐는지를 보는 생착에 대한 모니터링이 있겠고, 그 다음에 원래 가지고 계시던 질환이 만약 백혈병이나 혈액암이면은 이런 질환 자체에 대해서 어떤 상태로 되는가, 혹시 질환이 재발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면서 약제들을 잘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역시 제일 중요한 관리는 이식 이후에 큰 합병증 중에 하나인 이식편대 숙주 반응에 대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다음에서 저희 보내드리는 동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동종골수 이식, 즉 동종조혈모 세포의 이식 과정 자체, 입원 이후에 이식 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시면, 먼저 입원을 해서 골수 검사를 하는데, 골수 검사는 특히 질환 상태를 알기 위해서 하고, 만약에 골수 검사에서 재발이 왔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시 골수 이식을 취소하고 재치료 들어가는 쪽보다는 다시 항암 치료 없이 그대로 골수 이식을 지나가는 방법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입원했을 때 뇌신경 쪽으로 재발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또 뇌신경 쪽에 재발을 막기 위해서 요추천자와 척수강내 항암요법을 같이 시행합니다. 우리가 골수 이식을 할 때 골수의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중요한 항암 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인 전처치료법은 보통 날짜별로 순서대로 투여를 하게 돼 있고, 이때 여러 가지 수액 치료나 약제가 보조적으로 들어가고요. 보통 데이제르라고 하는 이식날 조혈모 세포를 주입하게 되는데, 환자의 몸에 수혈하는 형태로 조혈모 세포를 이식
공여자로부터 받아서 주입을 하고, 그러면 이 주입된 세포가 골수를 찾아 들어가는 호밍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면역 억제제, 수혈, 항생제 등의 치료를 통해서 환자분의 상태를 잘 유지해서 결국 생착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보통 생착은 2주에서 3주 이후에 생착이 되고, 이러한 수치로 회복이 되면은 이제 생착이 됐다고 판단을 해서 퇴원을 하게 되는데, 퇴원 이후에는 감염, 생착 상태, 질환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식 이후 관리를 하고, 이 이후에 충분한 기간이 됐다고 생각하면 면역 억제제를 끊고, 그다음에 이식 이후에 관리하는 도중에 히크만관을 뽑는 식으로 해서 이식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